자, 이번 시간부터는 집합의 연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집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연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합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은 정의가 이렇게 돼요. 원소, 합집합의 원소는 x고요. 이 x는 a의 원소여도 좋고요. b의 원소여도 좋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는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자, 요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는 자,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놈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합집합이에요. 벤 다이어그램도 같이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산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많이 하거든. 자, 합집합은 A 또는 B의 원소들을 모은 집합들. 집합. 이게 합집합이야. 자, 두 번째, 교집합. 교집합은 자, 원소는 x고 이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인 값들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야.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놈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게 교집합이에요. 자, 세 번째 집합. 여집합이야. 여집합. 여집합은 자, 원소가 x인데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a의 원소는 아니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야. a의 바깥쪽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닌 놈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차집합. A 빼기 B라고 기호론 쓰는데 야, 이거 덧셈 뺄셈의 뺄셈이랑 좀 다릅니다. 이건 집합 기호예요. 집합끼리 뺐다는 건. 자, 이 집합은 원소가 X면 자, X는 A의 원소이고요. 그런데 B의 원소는 아니어야 해요. 자, 이거는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에만 들어있고 B에는 없는 원소들의 집합. 원소들을 갖는 집합. 이렇게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A에만 들어있는 원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A 빼기 B 차집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합의 기본 연산이고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어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갑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서로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은 집합에서는 두 집합이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이때 두 집합은 서로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로소란 표현을 어디서도 배웠었냐면 정수에서도 배웠어. 정수가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거는 공약수가 1뿐이 없다. 1뿐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하고 17 이런 거는 서로소죠. 근데 뭐 4하고 뭐 18 이런 거 이거는 공통된 약수가 공약수가 2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야. 자, 그래서 정수에서 서로소란 말하고 집합에서 서로소란 말은 표현은 똑같은데 개념은 달라. 자, 기억을 합시다. 자, 다음 주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자, 연산 법칙에는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를 비교를 해보면 같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에요. 이게 교집합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요. A와 B를 교집합을 하나, B와 A를 교집합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합집합 기호, 교집합 기호를 가운데 두고 두 집합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은 두 집합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법칙이야.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자, 합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써놓고요. 자, 앞에 합집합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뒤에 합집합을 계산을 하는 거나 뒤에 합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앞에 합집합을 계산하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교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집합에 대해서도 앞에 교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뒤에 교집합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나 뒤에 교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교집합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연산 기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같은 연산 기호끼리는 계산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같은 연산 기호에 대해서만 성립을 해요. 자, 세 번째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다른 연산 기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런 게 있으면 자, 마치 숫자에서 보면 이런 거 있었거든. 3 곱하기 2 더하기 5 이러면 이 3 곱하기가 2와 5에 분배가 돼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5 하고 중간에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 이게 분배 법칙이었거든.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A 합집합이 B와 C의 분배가 돼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해 놓고 그 다음에 교집합, 이 중간에 있던 교집합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앞에 게 교집합이고 괄호 안에가 합집합이어도 똑같아요. 분배를 이렇게 해줘도 돼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 자, 그 다음에 흡수 법칙이라는 거 교과서에 요새는 좀 없기는 한데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써볼게요. 자, A 합집합 A 교집합 B 요거는 A예요. 자, A 교집합 B가 A 안으로 쏙 흡수되는 느낌이죠. 자, A 교집합 A 합집합 B 여기도 A 합집합 B가 A로 쏙 흡수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흡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A랑 B랑 있는데 A와 A 교집합 B 이 두 개를 합집합을 해봐. 그럼 합집합을 하면 그냥 A 자체가 되죠? 이렇게. 또 그 밑에 것도 A와 A 합집합 B를 교집합을 해볼 거야. 자, A와 A 합집합 B 얘를 교집합을 해볼 거야. 겹치는 부분 동시에 두 개의 집합에 속하는 놈들은 이 부분이죠. 역시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여기도 A고 여기도 A죠. 여기도 A고 여기도 A죠.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이런 식으로. 자, 식이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이거 뭐 막 굳이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집합식을 만나면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쉽게 이 계산 결과는 A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이제 차집합에 관련된 공식이 있어요. 차집합 변형 공식. 변형. 자, A 빼기 B는 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뒤에 집합에다 여집합을 붙여주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단 A 빼기 B는 이 부분이 A 빼기 B예요. 자, 한번 오른쪽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A와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 이 부분이 B의 바깥쪽이죠.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겹치죠. 이 부분이 그지? 그래서 똑같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꾼 대신에 뒤에 집합에다 여집합을 붙여주어라.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자, 각각의 집합에다 여집합을 마치 분배 법칙처럼 써주는 대신에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에다가 여집합을 붙여주는 대신에 가운데 거를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다음은, 자,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 이제 알았으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집합의 연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집합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서로 소인 경우가 있죠. 또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부분만 겹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는 뭐 한쪽 집합이 다른 쪽 집합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혹은 B가 A에 쏙 들어가거나 이와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연산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서로 소일 때는 교집합을 해보세요. 교집합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없죠. 합집합은 그냥 뭐 특별하게 정리할 게 없으니까 이건 안 쓸게요. 합집합은 그냥 A, B 합친 거죠. 다음에 A 빼기 B를 하면요, A에만 들어있는 원소들, B에는 안 들어있고, 그 A가 다 그렇죠. B 빼기 A도 B에만 들어있는 것들, B에만 들어있는 거 다 그렇죠. B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소일 때는 이런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뭐 그냥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요. 자, 포함되는 경우 얘기해 볼게요. 요 앞에 것만 해볼게요. 앞에 것만. 자, A가 B에 포함될 때, 그럼 이때 A 교집합 B를 구해보면 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A 합집합 B를 구해보면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 빼기 B를 하면 A에만 들어있는 거 찾아보란 소리인데 A에만 들어있는 거 없어요. A에 있는 모든 놈들은 다 B에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 됩니다. 근데 B 빼기 A는 어떻게 될까요? B 빼기 A는 이거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B 빼기 A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B가 있고 A가 있을 때 B 빼기 A는 이 부분이겠죠. 여기 무슨 도너츠 모양으로 자 그려지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들, 이 원소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B 빼기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부분집합의 동치 표현이 나오거든. 부분집합의 동치 표현. 동치라는 말은 같다는 거야. 부분집합하고 같다는 말, 같은 표현 이라는 말이에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은 A 교집합 B를 했을 때 A가 된다. 교집합을 했어. A와 B를 겹치는 걸 찾는데 근데 A가 됐어. 어떻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A가 B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A 합집합 B는 B가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 A랑 B를 합쳐봤는데 왜 B가 될까? A가 B에 포함되니까. 또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됐어.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림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됐어.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저기 응? 전체 집합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되면 B의 여집합은 자, 이 파란 부분이 B의 여집합이야. 파란 부분. A의 여집합은 여기 초록색 부분. 초록색 부분이 A의 여집합이에요.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세요. A의 여집합이 더 크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자, 이 동치 표현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집합의 동치 표현. 그러니까 부분 집합과 집합의 연산 결과 이 동치 표현이 문제 풀 때 이런 형태로 나와. A가 B에 포함된다고 안 나오고 A 교집합 B가 A라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치 표현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살짝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A, B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번 A 합집합 B. 자, 합집합은 두 집합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A 또는 B에 들어있는 원소들. 자, 1, 2, 3, 4, 5, 7, 9. 이게 합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은 둘에 동시에 들어있는 A하고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놈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럼 1, 3, 5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A 여집합은 A에 안 들어있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6, 7, 8, 9, 10.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안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될 거고요. A 빼기 B는 A에만 들어있고 B에는 없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그러면 1은 둘 다 들어있어서 안 되고 2는 A에만 들어있죠. 3 안 되고 4는 A에만 들어있어요. 5도 안 돼요. 그래서 A 빼기 B는 2,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전체 집합 U가 있네요. 자, U는 6 이하의 자연수로 원소로 가는 집합이야. 이게 U야. 자, 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가 있고요. A는 A 더하기 2 B는 4의 약수니까 1, 2, 4일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A 빼기 B가 공집합이래요. 자,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이 부분집합 표현의 동치 표현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렇단 말은 이 원소들이 다 1, 2, 4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자, 그럼 A 값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4예요. 그럼 그때 A 더하기 2의 값은 자, 2 더해보면 3이죠. 여기는 4고요. 얘는 6이죠. 자, 근데 3은 안 되고 6도 안 되죠. 이 안에 3하고 6이 없으니까 얘만 돼요. 따라서 A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네요. 자, 2번 세 집합 A. 자, X는 50의 양의 약수. 자, 50의 약수 1, 2, 3 안 되고 4도 안 되죠. 5 곱하기 10 그 다음에 25 그리고 50. 자, 이게 A네요. B는 100 이하의 짝수래요. 이것도 양의 짝수라고 써줘야 되는데 양의 짝수겠죠. 2, 4, 6, 8 98, 100. 다음 C는 200 이하의 홀수야. 1, 3, 5, 7. 그 다음에 197, 199. 이렇게. 이게 C야. 자, 이거에 대해서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구해보라는데요. 이거 B 교집합 C를 먼저 구하고선 A를 교집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자, 근데 B랑 C에 교집합이 없어요. 왜냐면 짝수이면서 홀수인 거는 없으니까. 그 다음 A와 공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될 거야. 겹치는 거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공집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연산을 간단히 해보래요. 자, 일단 앞에 괄호에서는 드모르간 정리를 써주겠습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그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써주고요. 자, 분배 법칙을 써서 여기 공통으로 A 여집합이 있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어줘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이 남고요. 여기는 B가 남죠. 중간에 합집합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분배 법칙. 자, 그 다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과 B를 합집합을 하면 이거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래서 A 여집합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돼. 좀 연산 법칙과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A 합집합 B 여집합이면 이 부분이죠. A 합집합 B 여집합. 다음 B A 여집합 교집합 B는 B 빼기 A니까 이 부분이에요. 얘네를 합집합을 하면 자, 이 파란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A를 제외한 전부가 되네요. 따라서 A 여집합 이렇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학교 시험 같은 데서는 서술형 주관식 이런데 이 연산 법칙을 써서 계산하라고 아예 나와버리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안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 법칙을 둘 다 써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줄 알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래? 그럼 그려. B 안에 A가 포함이 되는 거야. 이렇게 포함이 될 때 전체 집합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번. 자, A 교집합 B를 구하면 뭐가 될까요? A죠. 틀렸네요. 2번. B 빼기 A예요. 비교집합 A 여집합은 B 빼기 A는 공집합 아니죠. 이 부분이에요. 여기 B에서 A를 빼면 B에만 있는 원소들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B 빼기 A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3번. 물론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지금 A와 B가 같을 때는 이때도 A가 B에 포함되는 거죠. 이때는 B 빼기 A가 공집합이 됩니다. 근데 항상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2번은 반례가 있어서 거짓인 거고요. 3번은 자,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A 빼기 B는 A에만 들어있는 원소는 없습니다. 공집합. 얘가 맞네요. 얘가 정답이네. 5번은 A 합집합 B는 B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